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옥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과목은 기본 간호학이라는 교과목입니다. 기본 간호학 교과목은 학생 간호사가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아무래도 기술과 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목이 이론 수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론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별 활동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실습하면서 오스키라는 방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교수자 없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이 모습을 교수자와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같이 검토하는 형식의 수업 방식이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습이 같이 있는 교과목이고 물론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돼서 시행해야 되는 모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숙련된 술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대할 때의 태도, 의료진과의 관계 속에 유지되는 태도들을 모두 시작을 가르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일단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야지 수업에 참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교과목에 한 챕터가 들어갈 때 항상 임상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임상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연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목 그리고 내용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칼슘은 안전한지. 네. 크보스텍 페노메난을 보기 위해서는요, 만디블 앵글에서 앞쪽으로 나와서, 귀에서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톡톡톡톡 한번 쳐보세요. 때리지 말고 태핑 하세요. 이렇게 태핑, 탭, 살짝. 했을 때 미세하게 경련이 일어난다. 내 경련 일어나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네, 너무 머네. 네. 특별히 문제 없어요? 네, 여러분의 칼슘 농도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을 재는 방법. 네, 이렇게 혈압을 jes을 때 점점점 혈압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 손이 이렇게 굴곡되는. 네. 수근근에 굴곡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이런 저칼슘 혈증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마그네슘 혈증과 고마그네슘 혈증입니다. 미네랄이에요. 소량이 있긴 하지만 이 소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증상, 불균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저마그네슘 혈증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 칼슘이 떨어졌을 때랑 유사한 반응 나타납니다. 태탄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반사 항진 같이 일어나면서 크보스텍 사인, 그 다음에 트루저 사인, 포지티브 양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인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기록을 할 때는요. 있음, 뭐 없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책에 있듯이 가로하고 네거티브면은 그냥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포지티브 표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저마그네슘 혈증은 영양실조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사, 구토, 위장관 흡입에 의한 흡수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지를 의견을 수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 또는 이렇게 반영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사실 공부가 동기부여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크하는 방식은 가끔은 강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2주나 3주에 한 번 퀴즈를
봄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 3주에 한 번씩 노트를 걷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서 공부가 부족하다면 체크해서 다시 해오도록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각을 통해서 보호적인 반사를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뇌폐질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경험, 요인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지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애기들은 뜨거운 거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거 이렇게 잡아요. 아 뜨거 하면 이제 이 경험이 대뇌피질로 가요. 그럼 다음에 뜨거운 거를 집으면 뜨거울 수 있다. 아 뜨거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뜨거우면 피하는 동작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조정, 모듈레이션 작용입니다. 통증 자극을 이제 억제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체 내에서 마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내인성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엔케팔린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경우는 내인성 마약으로 작용해요. 실제 마약은 아닌데 마약과 같이 기분이 좋게 만들고 루즈하게 만들고 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들 같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경로, 생리에 의해서 통증은 이루어지고요. 조절이 되면서 처음에 있었던 통증이 점점 सब사이드 되고요.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진통제 같은 것들을 작용시켜서 중간중간의 물질들을 단절시키고 하는 형식으로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학생,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 또는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교과목에서는 낙오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를 구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좀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잘 안 하려는 학생을 한 조로 구성을 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열심히 안 하던 학생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원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공부 스케줄을 짜오도록 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거나 아니면 혼날까봐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때는 학습 노트에다가 어떠한 질문이라도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은 하나씩 다 보면서 설사 그 질문이 조금 좀 기본이 좀 부족한 질문이다 하더라도 혼내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알려주고 다음에 공부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자, 몇 cm 위에다 토니켓 묶어요? 그렇지. 천자 부위에서 약 15cm에서 10cm 가량으로 토니켓 묶어줄 수 있어요. 자, 토니켓은 조금 더 강하게 묶어주면 되겠지. 우리 혈관 확장하는 방법 뭐가 있었나? 그 다음에 약은 참고로 항생제는 아니지만 고열이 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이에요. 떨지 말고 괜찮아. 고열이 지속적으로 나셔서 지금 항생제가 될 예정입니다. 투여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항생제가 김현주님께서 처음 맞으시는 거라서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에 투여가 될 건데 제가 먼저 테스트하고 그 약물을 투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따가우실 수도 있으시고요. 1분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매우 잘했어. 수포 크기 얼마큼 만들 거예요? 이제 저희 기본관학 저희가 듣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론이랑 실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PPT를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논리 정연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교재 이외의 부수적인 것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저희가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랑 조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저희가 좀 더 숙련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국가고시 치고 간호사가 됐을 경우에 이제 환자분이나 대상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은 기본간호학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간호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에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임상에서 있으셨던 일들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날 주제에 관심이 가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퀴즈를 보시는데 그 퀴즈를 보면서 저희의 실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실습 수업은 조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조별로 진행되는 만큼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끼리 모여서 따로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